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급이 같냐? 내 핏줄 여행 보내드리는 건데 네가 왜 난리야? 장모님 수술비는 네 오빠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제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사를 오갈 때 적금 이자가 아깝다며 펄쩍 뛰던 남편. 알고 보니 제 명의의 카드로 자기 엄마와 이모의 2천만 원짜리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긁었더군요. 제 피 같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효도 행세를 하려던 기생충 같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제가 어떻게 참교육해줬냐고요? 크루즈 출항 당일 저는 그들의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원, 올해 42살입니다. 지역에서는 꽤 알아주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죠.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서 지금은 학원 건물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도 오롯이 제 능력으로 마련한 제 명의의 집이고요. 반면 올해 43살인 제 남편은 아주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입니다. 아, 평범하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보, 내 셔츠 찾아놨어? 세탁소에서 찾아다가 옷장 2번째 칸에 걸어놨잖아. 아, 그래. 고마워. 자기야, 근데 나 이번 달 용돈이 좀 간당간당한데 그냥 당신이 준 그 신용카드로 좀 쓰면 안 될까? 부장님이 자꾸 술값을 나한테 떠넘기잖아. 남편은 경제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고 남편은 제게 매달 용돈을 타서 쓰죠. 혹시라도 목돈이 필요하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하나 쥐어주긴 했습니다. 제가 학원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 매번 얼마 긁었는지 문자가 오게 해두면 일일이 신경 쓰기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결제 알림 문자는 아예 꺼두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지질이 궁상맞게 자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다며 틈만 나면 아들 타령, 돈 타령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 능력에 대해 은근히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경제력에 철저하게 기대어 살고 있죠. 가끔은 참 한심하다 싶다가도 그래도 기본 심성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학원 확장 문제로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건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친정 오빠였죠. 오빠, 나 지금 계약 중이라 바쁜데 이따 걸면 안 돼? 지원아, 너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뛰어와. 뭐? 응급실? 왜? 오빠 어디 다쳤어? 아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엄마가 왜? 나도 몰라. 마당에서 갑자기 픽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으셔. 뇌출혈 같단다. 빨리 와라 제발. 전화기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떻게 병원까지 운전하고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몸에 선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지원아, 왔어?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대.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난다고 빨리 수술실 잡으라고 하셨어. 달려나온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둡고 다급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뇌압이 너무 높습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당장 두개골을 열고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최소 한 달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수술비랑 중환자실 입원비 등등 준비하셔야 할 금액이 꽤 클 겁니다. 일단 원무가 가셔서 수술 동의서 작성하시고 입원 수속부터 밟아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예상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1,000단위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지금 학원 확장 공사 잔금과 부동산 계약금으로 모든 현금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제 통장에는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나 있었죠. 중환자실 앞에서 오열하는 오빠를 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단축번호 1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지못해 받는 듯한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왜? 나 지금 한창 바쁜데. 여보, 나야.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한대. 뭐? 장모님이 쓰러지셨다고? 아니, 어쩌다가? 모르겠어. 일단 수술은 하시는데 곧 수술비랑 입원비 결제해야 해서. 여보, 당신 이름으로 들어놓은 그 적금 있잖아. 그거 지금 당장 좀 깨야겠어. 그 적금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제가 학원 수익의 일부를 떼어 남편 명의로 꼬박꼬박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서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알겠다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뭐? 적금을 깨라고? 당신 미쳤어? 지금 깨면 날아가는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이자? 지금 이자가 문제야? 우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학원 확장하느라 현금이 다 묶여서 당장 융통할 돈이 없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 보험 들어놓은 거 없어? 형님은 뭐해? 형님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왜 우리 돈을 깨? 우리 돈? 그거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당신 이름으로 넣어둔 거잖아. 우리 엄마 쓰러진 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뭔데? 아, 몰라. 나는 그 적금 절대 못 깨니까 당신이 알아서 융통해. 나 부장님 부르신다. 끊어. 뚜뚜뚜.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저는 응급실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엄마의 목숨값 앞에서는 이자 타령을 하는 저 인간. 착한 줄 알았던 남편의 끔찍한 본성을 확인한 순간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에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고 따져 물을 시간조차 없었죠. 일단 급한 대로 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꽉꽉 채워 끌어오고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겨우겨우 수술비의 일부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적금 통장이라도 찾아서 제가 직접 은행에 가 사정이라도 해볼 요량이었거든요. 부부 공동 재산이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이밀고 울며 불며 매달리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고 이리저리 서류를 뒤적이던 그때였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빳빳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은행 로고가 박힌 일반적인 우편물이 아니라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낯선 봉투.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적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인쇄물, 그것은 바로 크루즈 승선권이었죠. 안내문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제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초호화 크루즈 여행 BVIP 티켓 2장.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탑승자의 이름. 김말자, 김말순. 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친동생인 시이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손에 쥐어진 크루즈 티켓이 바스락거리며 구겨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의 호화 여행 티켓이라니요. 그것도 적금 만기 이자가 아까워서 수술비 한 푼 못 보태겠다는 남편의 서랍에서 말입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선 남편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불도 안 켜고 귀신같이 왜 그러고 앉아있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더라.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 형님이 알아서 잘 병간호하겠지. 수술 잘 끝났다며? 나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피곤해 죽겠으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남편이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며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봉투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확 집어 던졌죠. 이게 뭐야? 당신 서랍에서 나온 이거 도대체 뭐냐고. 바닥에 툭 떨어진 티켓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제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남의 서랍을 왜 함부로 뒤져? 당신 제정신이야? 내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적금은 절대 못 깬다더니. 당신 어머니랑 이모님 크루즈 여행 끊어드릴 돈은 있었어? 그것도 2천만 원짜리 BVIP 티켓을? 그래, 내가 끊었다. 왜? 우리 엄마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분이야. 불쌍한 우리 엄마 늙기 전에 동생이랑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 뭐? 배알이 꼴려? 지금 우리 엄마는 머리에 피가 차서 중내 산해하고 있다고. 당장 수술비 없어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알면서 그 돈으로 크루즈를 끊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핏대를 세우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을 쏟아냈죠. 야,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급이 같냐? 우리 엄마는 내 핏줄이고 장모님은 엄밀히 따지면 남이잖아.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틀린 말했어? 내 돈으로 내 핏줄 여행 보내드리는 건데 당신이 왜 난리야? 장모님 병원비는 댁들 남매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재수없게 어디서 내 엄마 여행 가는데 죄를 뿌리려고 들어. 그 순간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며 차갑게 이성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짐승처럼 소리치며 오열하고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었겠죠. 하지만 장모와 시어머니의 급을 운운하는 저 천박한 입술을 보는 순간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 인간과 섞을 말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은 눈으로 남편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평소 들고 다니던 큰 가방에 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넣었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짐을 챙겨 현관으로 걸어나가자 남편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이제 보니까 아주 제멋대로네. 그래, 할 말 없으니까 친정으로 도망가시겠다? 문 꽉 닫고 가라. 등 뒤로 쏟아지는 남편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을 나와 텅 빈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슬프다거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고 또렷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조수석에 던져둔 가방을 열어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편의 서랍에서 보았던 크루즈 여행사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죠. 가장 비싼 BVIP 패키지의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앱을 하나씩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결제 알림 문자까지 꺼두고 비상시를 대비해 남편에게 쥐어주었던 바로 그 신용카드. 제가 10년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목이 쉬어라 강의하며 얻어낸 피땀 같은 제 신용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 앱을 켜고 지난달 결제 내역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친 새끼. 저도 모르게 이 사이로 험한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결제 내역에는 정확히 한 달 전 VIP 지중해 투어라는 이름으로 무려 2천만 원이 일시불로 긁혀 있었거든요. 제 엄마 수술비에 보탤 적금은 이자 아깝다며 펄쩍 뛰던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는 엄밀히 따지면 남이라며 소리치던 그 입으로 제 카드를 긁어 자기 엄마와 이모의 호화 여행을 결제한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날이 밝자마자 크루즈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VIP 투어 고객센터입니다. 예약자 취소 좀 하려고요. 탑승자 이름은 김말자, 김말순입니다. 결제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했고요. 아,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약 내역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출항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결제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환불되는데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상관없으니까 위약금 제하고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단돈 1원이라도 그 사람들 밥 먹고 여행 가는데 쓰이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후 바로 전면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제 카드사 고객센터로 다급하게 연결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카드, 지금 당장 분실 및 도난 신고 처리해 주세요. 누가 주어서 마음대로 쓸 수도 있으니까 아예 결제 정지를 꽉 걸어주세요. 단 1원도 결제 안 떨어지게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 후 요청하신 카드 즉시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는 어디에서도 결제가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의 지갑에 번쩍거리며 들어있는 그 고급스러운 카드는 껍데기뿐인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가 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학원 운영을 위해 이리저리 융통해 두었던 비상금까지 모조리 긁어 모았죠. 그 돈을 쥐고 당장 친정 엄마가 누워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나야. 수술비 일단 내가 방금 다 완납했어. 그리고 엄마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면 바로 VIP 1인실로 모실 수 있게 조치해놨으니까. 오빠는 돈 걱정하지 마. 지원아, 너 그 큰 돈이 다 어디서 났어? 학원 확장하느라 돈 없다며. 매제가 도와줬어? 매제가 적금이라도 깼대? 그 인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더러운 돈 한 푼도 안 보탰으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오빠는 엄마 간호에만 신경 써. 저는 오빠의 물음에 날선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고는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친구이자 독사각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나야. 바빠? 지원아. 웬일이야, 아침부터? 너희 어머니 쓰러지셨다며. 상태는 좀 어떠셔? 수술은 잘 끝나셨어. 근데 수진아, 나 이혼해야겠다. 뭐?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뭐 바람이라도 피웠어? 바람보다 더한 짓을 했어. 내 돈으로 지 엄마 크루즈 끊어주고 내 엄마는 남이니까 죽든 말든 신경 끄란다. 나 더 이상은 저 기생충 같은 집구석 사람들 안 먹여 살릴 거다. 와, 진짜 미쳤네. 알았어, 당장 와. 내가 그 새끼 뼈 한마디까지 다 발라줄 테니까 서류 챙겨서 와. 전화를 끊은 저는 휴대폰을 꽉 쥐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랑 자기 엄마가 어떻게 같은 급이냐고 부르짖던 남편. 경제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감히 누구 돈으로 효도 행세를 했는지 가르쳐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게 흘러 드디어 대망의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그토록 고대하던 초우와 지중해 크루즈 탑승일이었죠. 저는 학원 원장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다행히 수술을 잘 받으셔서 무사히 고비를 넘기셨고 지금은 VIP 1인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셨거든요.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역시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카드 정지시켰어. 너 지금 당장 카드사 전화해서 이놈의 카드 정지 빨리 풀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죠. 아마도 거기가 인천항 여객 터미널인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왜 풀어야 해? 호들갑 떨지 말고 이유를 제대로 말해봐. 호들갑? 지금 장난해? 발권 카운터 직원이 티켓이 취소됐대. 결제자 본인이 며칠 전에 위약금까지 물고 전액 취소를 해버렸다는데 이거 네가 한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당황스러움으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차분하고 또렷하게 대답해 주었죠. 내가 똑똑히 내 손으로 위약금 수백만 원이나 물고 전면 취소한 건데?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 여행을 취소해. 그리고 당장 내 카드 정지 풀라고. 나 지금 여기서 당장 다시 재결제할 거니까 빨리 분실신고 해제해. 남편이 악을 쓰는 소리 뒤로 시어머니의 앙칼지고 날카로운 비명이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보쇼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여? 표가 취소됐다니. 시어머니의 통곡에 이어 이번에는 시이모의 찢어지는 목소리도 들려왔죠. 민수야,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휴대전화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한껏 치장을 하고 동네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잔뜩 주었을 시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서 보란듯이 BVIP 티켓을 내밀었다가 취소 통보를 받고 얼굴이 흙빛이 되었을 남편.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카운터 직원에게 사정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기요, 어떻게 안 될까요? 취소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결제는 어떻게든 할 테니.
지금 엄마랑 이모 탑승만 하게 해주세요. 손님 티켓 없이 탑승을 어떻게 하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항하는 VIP 객실은 이미 다른 대기자분께 넘어가서 남은 방도 없습니다. 뒤에 대기하시는 다른 손님들 계시니까 이만 비켜주세요. 직원의 단호한 통보가 떨어지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내가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언니, 일어나봐. 으앙. 민수야. 얼른 어떻게 좀 해봐.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는 시어머니와 시이모의 울음소리가 아주 통쾌한 교향곡처럼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숨을 헐떡이며 다시 제게 전화를 대고 소리쳤죠. 너 이씨, 너 당장 현금 쏴. 빨리 돈 안 보내? 자기 엄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건 하늘이 무너질 일이고 내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건 남의 일이라던 인간. 저는 휴대전화를 고쳐잡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그래, 당장 2천만 원 보내. 우리 엄마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어? 어머, 어쩌나. 니한테 줄 돈 없는데? 내 돈은 전부 다 우리 엄마 수술비랑 VIP 병실 특실료로 결제했거든. 뭐, 미쳤어? 그 비싼 특실을 왜 내 마음대로 잡아? 왜 이러실까? 장모님이랑 시어머니랑 어떻게 같은 급이냐며. 우리 엄마는 내 핏줄이고 내 엄마는 엄밀히 따지면 나한테 남이잖아. 안 그래? 남편이 제게 뱉었던 그 끔찍한 망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헛바람을 들이켜며 당황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죠. 너 지금 그거 복수하려고 이딴 짓을 벌인 거야? 복수? 아니, 현실을 가르쳐주는 거지. 네가 내 능력으로 효도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근데 내 카드, 내 피 같은 돈으로는 안 되지. 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앞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줘? 우리 이모가 창피해서 죽고 싶다고 난리 치시는 거 안 들려? 너 이거 완전 미친 짓이야. 망신은 네가 내 엄마한테 준 거지. 주제 파악 못하고 내 카드로 효도 생생 내려던 네가 만든 참사라고. 아, 그리고 지금 항구에서 질질 짤 시간 없을 텐데 당장 집으로 와봐. 집? 집에는 왜? 너 지금 어디야? 집 앞 복도에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누가 훔쳐가기 전에.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기 위해서였죠.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인터폰 화면 속으로 넥타이는 삐뚤어지고 땀범벅이 된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삐빅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남편이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제가 현관문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교체해버렸거든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짜증을 내던 남편의 시선이 문득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이삿짐용 종이박스 3개와 시커먼 대형 쓰레기 봉투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야, 문 열어. 김지원, 당장 문 열라고.
남편이 박스 테이프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박스 안에는 남편의 양복부터 평상복, 심지어 입던 팬티와 낡은 양말까지 모조리 처박혀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남편이 끔찍하게 아끼던 비싼 골프채와 게임기들이 보기 좋게 부러진 채로 담겨 있었죠. 사태를 파악한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지원, 너 이거 뭐야? 내 짐을 왜 다 내다 버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다 버린 거 아닌데? 내 짐 곱게 싸서 내보내준 거지. 갑자기 인터폰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흠칫 놀라며 카메라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문 안 열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물건들 싹 다 빼고 순수하게 내 월급으로 산 쓰레기들만 모아서 내준 거야. 가지고 꺼져. 야, 내가 당장 갈 데가 어딨다고 짐을 빼. 당장 문 열어.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해. 얘기할 거 없어. 오늘부로 이 집에서 넌 아웃이야. 방금 내 변호사 통해서 법원으로 이혼 소장 접수했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내 집 현관문 한 번만 더 두드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뭐? 이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소리치던 남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비굴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문손잡이를 잡고 벌벌 떠는 찌질한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났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인터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인터폰 전원을 끄고 나니 집안에는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제 등골을 빼먹던 기생충 하나를 떼어낸 기분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처럼 두 다리를 쭉 뻗고 아주 달콤한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시어머니였죠. 안 봐도 비디오지만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릴까 궁금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 독한 년아.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피 같은 내 새끼를 팬티바람으로 쫓아내는 계집애가 세상에 어딨어. 어제 인천항에서 그 개망신을 당하고도 아직 기운이 펄펄 넘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칠하다 말고 피식 웃었죠.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 돈으로 산 제 집에서 제 발로 나가라고 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 집? 결혼했으면 다 부부 공동재산이지. 내 집이 어딨어.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 안 알려줘? 우리 아들 어제 찜질방에서 밤새우고 지금 코를 훌쩍거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공동재산 좋아하시네. 결혼 전부터 제가 피땀 흘려 산 제 집인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제 카드 몰래 훔쳐서 긁은 크루즈 여행 제가 싹 다 취소했는데 위약금은 토해내셔야죠. 위약금? 네가 미쳤구나. 네가 취소한 그 위약금을 왜 내가 물어내. 네가 내 성질 못 이겨서 취소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워. 어머,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아들한테 못 들으셨어요? 그 크루즈 티켓 2천만 원짜리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긁은 거예요. 남편이 제 카드로 긁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나 호강시켜준다고지 비상금으로 끊어준 건데 그 인간 비상금 털어봐야
200만 원이나 나올까 말까 한 거 제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휴대전화를 획 빼앗는 소리가 우당탕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안 될 건 또 뭔데? 장모님이랑 시어머니랑 급이 다르다며. 그 대단하신 핏줄끼리 평생 행복하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잘 살아봐. 야,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야, 김지원, 진짜 너 왜 그래? 앞으로 당신이랑 통화 안 해. 이제부턴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거야. 저는 남편의 비명 같은 절규를 가볍게 무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학원으로 출근하는 길, 제 변호사 친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소장은 잘 접수됐어? 당연하지. 방금 그 인간 회사로 소장 송달도 됐을 거야. 접근금지 가처분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거야. 고생했어. 수진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뼛속까지 갚아줄 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전화를 끊고 며칠 뒤 본격적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통장 내역은 어땠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수진이 사무실에 앉아 출력된 금융거래 내역서를 확인하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것 좀 봐봐, 지원아.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정기적으로 1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어. 그것도 벌써 3년째야. 뭐라고? 급하게 서류를 빼앗아 들고 내역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 식대나 교통비로 결제했다며 저에게 청구했던 자잘한 현금들을 모조리 시어머니 통장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명절 떡값, 보너스 핑계를 대며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간 돈까지 합치면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죠. 이 미친 인간이 내 돈으로 몰래 지 엄마 용돈을 대주고 있었어? 이것뿐만이 아니야. 시어머니 임플란트 비용, 시이모 칠순 잔치 비용까지 전부 내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돌려막기 했더라. 아주 지갑 없는 물주 취급을 했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엄마 수술비 보탤 적금은 이자 아깝다고 펄쩍 뛰던 인간이 제 돈은 아주 물 쓰듯이 자기 집구석에 퍼다 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아, 이거 전부 다 청구해. 위자료의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이 인간이 빼돌린 내 돈 단돈 10원짜리 하나까지 싹 다 계산해서 청구해줘. 당연하지. 내가 이 새끼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알거지로 나앉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 단단히 벼르고 학원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창 아이들 수업을 준비하며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익숙하고도 듣기 싫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원장 나오라고 해. 김지원 이 독한 년 어디 숨었어?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가보니 로비 바닥에 시어머니가 대자로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쩔쩔매며 서 있었죠. 엄마, 일어나봐.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사람들 다 보잖아. 나라, 내가 오늘 이 독사 같은 년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죽을 거다.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학원 강사들과 학생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저는 차가운 얼굴로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신성한 학원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인연, 당장 소장 취하 안 해? 남자가 살다 보면 마누라 돈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경찰까지 불러? 남편이 마누라 돈 쓸 수 있죠. 근데 그건 남편이 사람 구실을 할 때 얘기고요. 제 등골 빼먹으면서 자기 엄마한테 몰래 달달이 100만 원씩 상납한 도둑놈을 제가 왜 안고 삽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법정 가면 다 까발려질 텐데 뭘 숨겨. 너 지난 3년 동안 내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빼돌려서 임플란트 해드리고 잔치해주고 아주 효자 노릇 톡톡히 했더라.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더 악을 쓰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깟 100만 원 준 게 뭐 어때서? 너는 돈도 잘 버는 년이 시어머니 용돈 하나 안 챙겨주고 뻣뻣하게 굴었잖아. 내 아들이 불쌍한지 어미 챙긴 게 무슨 큰 죄라고 난리야. 장모님이랑 시어머니랑 급이 다르다면서요. 그 잘난 핏줄끼리 똘똘 뭉쳐서 살라니까 왜 남의 영업장까지 와서 행패십니까?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영업 방해로 고소당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다 갚을게. 나 지금 고시원에 방 얻어서 목이 뜯기면서 자고 있어. 나 좀 살려주라.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짰지만 저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내 몸에 손 떼면 접근금지 위반으로 바로 철창행인 거 몰라? 여보, 자기야, 나 진짜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누가 훔쳐간 내 돈 2천만 원 토해내기 전까지는 합의고 나발이고 없으니까 알아서 해. 강 선생님, 여기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세요. 제 얼음장 같은 지시에 강사 한 명이 재빨리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꽁지가 빠지게 학원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밀려나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마주 앉은 남편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었죠. 고시원 생활이 어지간히 고달팠는지 뺨은 푹 파였고 입고 온 양복은 구김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아주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구질구질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컵라면만 먹고 살아서 위장병까지 났어. 우리 엄마는 충격받아서 알아누우셨고 이제 화 풀고 대화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저는 남편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파리 쫓듯 무시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헛소리할 거면 입 닫고 있어. 오늘 조정 기일에 동의 안 하면 바로 정식 재판 갈 거니까 알아서 해. 잠시 후 조정위원들과 제 변호사인 수진이가 착석하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눈빛을 바꾸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좋아, 이혼해. 대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몫으로 절반 떼어줘. 아무리 당신 명의라도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나도 가정을 위해 기여한 게 있으니까 재산 분할 똑바로 하라고. 그 뻔뻔한 요구에 수진이가 코웃음을 치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기여요? 무슨 기여를 하셨는데요? 이 아파트 제 의뢰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학원 운영에서 100% 자기 자금으로 매입한 특유 재산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아파트 대출금 상환은커녕 관리비 한 번 내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남편으로서 정신적인 지지 좋아하시네요. 여기 피고가 지난 3년간 제 의뢰인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에서 무단으로 빼돌린 내역서입니다. 생활비하라고 준 카드로 시어머니 임플란트 비용 결제하시고 몰래 매달 100만 원씩 상납하셨죠? 게다가 아내 명의 카드로 2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까지 긁으셨고요. 기여는커녕 의뢰인의 재산을 갉아먹은 명백한 경제적 기만행위입니다. 판사님조차 남편의 만행이 담긴 서류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혀를 끌어찼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불그락푸르락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그건 내가 나중에 내 월급으로 다 갚으려고. 갚긴 뭘로 갚아? 내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내 용돈 빼면 남는 것도 없으면서 장모랑 내 엄마랑 급이 다르다고 했지? 그래, 내 말대로 아주 급이 다르니까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 줄게. 네가 훔쳐간 내 돈, 그리고 나한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위자료로 얹어서 청구했어.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가 내민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 적힌 억 단위의 금액을 본 남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죠. 말도 안 돼. 내가 이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위자료를 물어줘. 당신 진짜 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 내 능력으로 내 핏줄 호강시켜 주려다 벌어진 일이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갚아. 아, 혹시라도 돈 떼먹고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내 회사 월급 통장 진작에 다 가압류 걸어놨으니까. 뭐? 가압류? 야, 김지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냐고? 네가 내 엄마 목숨 가지고 장난치고 내 등골 빼먹을 때부터 정해진 결말이야. 여기서 더 헛소리하면 내가 네 회사의 불륜보다 더한 경제적 횡령으로 내용 증명까지 싹 다 보내버릴 테니까. 남편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게 제 친정 엄마를 깎아내리던 인간이 이제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아 바들바들 떠는 꼴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환희가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숨막히던 지난 세월의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더러운 하지만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던 우리의 이혼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남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당신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한 여자야. 이제 속이 시원해? 나 평생 이렇게 병신으로 살게 만드니까 행복하냐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 입을 향해 저는 아주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네가 훔쳐간 내 피 같은 돈, 매달 내 월급에서 따박따박 이자까지 쳐서 뺏어올 생각하니까 짜릿하네. 내 엄마랑 이모 모시고 평생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봐. 장모랑 급이 다른 내 핏줄들이니까 밥은 안 굶기겠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전해 들려오는 남편의 소식은 아주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월급은 제 변호사가 모조리 가압류를 걸어버려서 최저 생계비만 겨우 쥐고 고시원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와 시이모의 태도였습니다. 매달 제 카드에서 훔쳐다 바치던 짭짤한 용돈이 끊기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의 고시원으로 찾아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잘난 크루즈 한번 태워준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돈을 빌리든 투잡을 뛰든 당장
내 크루즈 여행 다시 끊어내. 시이모까지 가세에 매일 전화를 걸어대니 남편은 빚 갚으랴 노인네들 등살에 시달리랴 아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겠죠. 핏줄, 핏줄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그 잘난 핏줄들에게 평생을 저당 잡힌 셈입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반면 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엄마, 바람 시원하지?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이 좋은 데를 다 오네. 친정엄마는 수술 경과가 아주 좋아서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퇴원 후 제 아파트로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내고 있죠. 주말이면 이렇게 엄마 휠체어를 밀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옵니다.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100번 1000번 옳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원아, 너 혼자 돼서 어떡하니? 엄마 때문에 내 신세가 망가진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엄마는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시지만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쓰러지신 덕분에 내가 그 기생충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한 거지. 엄마는 내 은인이야, 은인. 나 이제 내 돈 오롯이 나랑 엄마를 위해서만 쓸 거야. 우리 엄마 고생한 거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다 호강시켜 줄게. 그제야 엄마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툭 떨어지며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상대방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내 가치를 알아주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남는 장사고 진짜 행복이니까요. 지금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봄바람이 참 달게 느껴지는 완벽하게 행복한 날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평생을 희생하고 뒷바라지해봐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호구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내 피와 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매몰찬 결단이 진짜 내 인생을 찾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나 자신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맘껏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통쾌한 참교육 결말에 막혔던 속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생생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눈부시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